막말로 순이익이 100만 원만 남아도 직원을 뽑았을 때 이 순이익을 100이 아니라 500, 600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면 뽑는 게 낫고, 처음 이제 3월 달에 사업자를 내 가지고 7월, 8월 달에 이제 비수기를 한번 맞고, 그리고 나서 9월 달쯤에 이제 와이프랑 한번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300이었으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300 정도의 순이익을 내볼게.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취업할게. 그런데 우연찮게 잘 됐어요. 10월 말 이때쯤에 그렇게가 나왔고,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와이프한테 또 얘기를 했던 게, 이거를 3개월 동안 유지를 해볼게. 그리고 3개월 동안 유지가 또 우연찮게 됐어요. 20대 때는 도전하는 게 맞죠. 사실 잃을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랑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건 어찌되었던 가족이 있고 고정 비용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죠. 아예 혼자 살아,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 살고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20대 초중반에 내가 뭔가를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모아놓은 돈도 많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돈 투자하는데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것보다는 20대 때는 다양한 투자를 많이 해보고 다양한 도전을 많이 해보는 게 더 좋죠. 근데 30대 때 그러게 하기에는 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겁없이 했다가 안 되었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직원을 뽑아야 되는 시기는 무조건적으로 대표가 고를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건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직원이 와서 적어도 어리버리하는 시간을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뽑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매출이 오르는 동시에 뽑긴 했었어요. 더 이상 내가 하루를 온전히 일만 한다 해도 못 쳐내는 일들이 많다. 근데 그 일이 직원이 업무하는 대략 7시간, 8시간 동안 쳐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업무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뽑았던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뽑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이익률 얼마, 저 사업에서 이익률 얼마 해가지고 당연히 줄 월급은 보장이 된 상태에서 뽑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월급 250, 200을 준다라고 쳤을 때 200 정도의 순이익이 남으면 뽑는다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막말로 순이익이 100만 원만 남아도 직원을 뽑았을 때 이 순이익을 100이 아니라 500, 600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면 뽑는 게 낫고, 단순하게 사업을 하나만 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내가 지금 500이 떨어진다 했을 때 200을 직원이라는 사람을 하나를 두면서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사면서 재투자가 된다 라고 했을 때에도 뽑아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직원을 뽑을 때에는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 그 신중해야 되는 거를 프로세스와 내 생활 패턴과 기타 등등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뽑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한 그 한 달 동안의 월급을 어찌되었던 월급날 주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현금 운용이 된다라고 하면 뽑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년 내내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일들을 주고 그 일이 결국에 우리 회사의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직원을 뽑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빠르게 부자 되면 그 돈을 빠르게 잃기 쉬워요. 근데 천천히 부자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급하게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부도 계속 축적해 나가는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제일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제일 느리게 부자가 되는 거다. 그게 그 말인 것 같다라고 요즘 생각해요.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의 성향이 사업에 묻어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와일드하고 좀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시는 대표님들을 보면 사업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성격도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템포를 유지하면서 저만의 속도로 가는 거를 즐겨하는 타입인 것 같고, 직원 한 명이 그래도 완벽하게 좀 세팅이 되었을 때 다음 직원을 뽑는 게 조금 더 템포적으로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거를 공부해요. 스스로 지금이 맞는 건가 아닌 건가, 너무 빠른 건가 느린 건가. 근데 그게 뭐 물론 잘 되면 뭐 상관없죠. 모든 사업은 결과로 귀결되는 거니까 다 내가 했던 결과들이고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지, 가만히 있는데 운이 그냥 오진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업을 할 때에도 우연치 않은 운이 나한테 굴러오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안정적으로 사업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 개의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잠을 못 자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근데 사업을 하고 정말 편하게 돈을 벌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돼, 그럼 나는 여기에 소질이 없는 거야 하고 손을 떼야 되는 거지. 근데 약간의 뭐 효과가 있고 그래도
생활비 정도 나오고 뭐 직원 월급 주는 거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차를 맞이했고 그 2년 차를 1년 차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 이걸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1년 동안 해보니까 성수기와 비수기가 분명하게 있고 그러면 비수기 때 나는 어찌되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걸 메꿔줄 다른 사업이 필요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거야. 해가지고 했던 게 3PL이었던. 일을 하다 보니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꾸준하게 또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거에서 이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 해주면서 약간 선순환이 되려면 뭐가 있을까? 그 사람이 매출이 잘 나오면 어찌되었던 출고량이 또 나올 거고 어차피 내 광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했던 게 메타 광고 대행이요. 저는 온라인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사업들만 운영해요. 옷 제작, 3PL, 뭐 메타 광고 대행, 디자인 대행, 그리고 또 다른 쇼핑몰,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만 운영을 하지 갑자기 생뚱맞게 이 돈으로 가게를 차릴 거야, 이 돈으로 카페를 만들 거야 이러진 않죠. 왜냐면 아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내 경험치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아예 제로부터 시작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두 번째 사업에 그만큼의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는 당연히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직원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겠죠.